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뭐 수업을 좀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학도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학을 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시간이죠. 그때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휴가 내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만다행이긴 해요. 왜냐면 학원 선생님의 운명은요, 마음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방학 모드로, 빡공 모드로 좀 가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가보시죠. 포인트 1 한번 보니까요.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형광펜을 들어주시고, 현재 시제는 여기다 형광펜을 하나 쳐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현재 동사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나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상태나 지속적이라는 말의 형광, 그 다음에 일상적 행동이나 습관의 형광 쳐주시고요. 그 다음 과학적 사실, 여기 형광, 그 다음 불변의 진리, 여기요. 다시 말해서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사나 비동사의 현재형 형태로 쓸 텐데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아? 이렇게 좀 적어 보실까요? 뭐라고?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바뀔 가능성 제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제로다. 그래서 현재 시제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실까? 동사 자리 값은 첫 번째 wake죠. wakes. 그죠? 두 번째 문제에선 a가 되겠죠. 즉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예문 보시면 my sister wakes. 즉 나의 여동생이 가요. 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7시에 매일매일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습관이죠. 여러분들 옆에다 습관이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바뀔 가능성이 없구나. 두 번째요. There are 24 hours라고 했죠? 그러면 R을 기점으로 해서 주어는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언제예요? in a day. 그럼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처리하셔서 빼주시면 되죠. 여기서 이는 뭐뭐당 요 정도로, 그래서 하루당 24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과학적 진리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현재 시제 자체를 현재 동작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건 뭐다? 현재를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현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뀔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늘 그러했던 거. 됐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과거 시제 한번 보실까나? 과거 시제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형광펜 들어주시고 어디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니까 과거 시제 쓰는 건 괜찮겠죠. 근데 문제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은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가 항상 기준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항상 과거이지 않을까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윤희야 과거 시제를 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요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바뀔 가능성이 없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끌고 왜군을 물리쳤다. 이게 과거의 사실이긴 하나 불변의 진리이긴 하죠. 바뀔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 한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 요 정도만 조심할래요. 그러면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was가 동사 자리 값으로 하나 잡고요. 그 밑에는 landed가 동사 자리 값으로 하나 오겠죠. 그래서요. 보시다시피 was가 동사가 돼서요.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굿은 보어가 되겠죠. 그 다음 during은 전치사, 트립은 명사에서 이렇게 가운데 열고 닫아서 뺍시다. 이것도 수식어죠. 수식어는 우리 M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주어는 the weather가 되죠. 날씨가요. was not very good.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이 정도네요. during our trip.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에 라고 했으니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과거의 상태다. 옆에 쓸 수 있겠어요? 과거의 상태라고? 자, 두 번째는 보시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landed in the Americas in 1492 이렇게 있죠. 그럼 이거는 land가 동사예요.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사람은요 도착을 한 거죠. 어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 M,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 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를 지어주시면 돼요. 한 덩어리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492년이라는 건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쓴다. 그 정도? 됐죠? 다음 미래 시제 한번 가보실까나? 미래 시제는 어디만 조심하면 돼? 어디만 조심하시면 돼? 그래요. 보통 기본적인 모양은 위에다가 동사 원형 써요. 그래서 우리 보통 will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아? 그래요.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그쵸? 그래서 얘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고요.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형광펜 들어주고 어디요? 미래에 대한 예측. 그 다음 주어의 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영어 선생님하고 피부색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의지라는 건 뭐예요, 하준아? 앞으로 할 걸 나타내는 거죠. 괜찮을까요? 예.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 미래를 나타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참고로 영재야, will 동사원형과 똑같은 게 be going to예요. 그쵸?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이들이요, 요거를 또 헷갈리더라고. 비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able to 부정사, able to 동사원형을 넣으면 이거랑 또 위에 거랑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전혀 똑같은 말 아니죠? 밑에 거는 뭐랑 동의어예요? can이죠, can.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can 플러스 동사원형의 모양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able to죠. 그래서 am going to 하고 be going to 하고 요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쵸? 그 다음 또 어디다도 형광펜이요? 미래에 대한 예측도 올 수 있겠고 이미 정해진 계획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연우야,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미래의 의미가 녹아있죠. 됐나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 첫 번째 will finish가 동사, 두 번째는 question mark 의문문으로 끝났으니까 서연아 어때? be going to 부정사가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나와버렸죠. 그래서 위에 거는 will finish가 동사, I가 주어고요. 참고로 my project는 뭐예요? 목적어 처리할까요? 우리 목적어는 알파벳 O로 표시하잖아. 동작의 대상, 전치사 before, 데드라인 명사.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로 빼고요. 여기서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마감 시한이란 뜻이에요. 자, 언제까지? 그래서 서연아, 이번 주 일요일 12시까지 영단어 좀 꼭 외워줘. 그게 마감 시한이란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I will finish my project. 내가 내 프로젝트를 끝낼 건데 바로 마감 시한 전에 끝낼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뭐라고 쓰실래요? 그래요, 의지라고 쓰셔야지. 그 다음 밑에 예문은 뭐예요? 밑에 예문은 어떻게 돼요? 밑에 예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하고 동사가 서로 자리를 바꿨죠? 왜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주어인 he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 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는 괄호 열고 닫아서 요거는 A라고 쓸래요? A
이건 뭐예요? 부사라고 해요. 뜻 자체가 해외라는 뜻이죠.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걸 부사라고 해요, 우리는. 그 다음 next semester 이것도 괄호 열고 닫아주세요. 이것도 A 부사라고 처리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얘는 다음번 학기라는 뜻이죠. 세메스터가. 이건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니까요. 와, 그래서 새로 나왔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놈은 이거 부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는 공부할 예정이에요. 어디서요? 업로드니까 해외에서 다음 학기에 요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좋죠? 좋아요. 그럼 밑에 A 보이세요, 여러분들아? 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 자, 화면만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결국은 시제는요, 뭐가 있었어요? 현재 시제 있었죠. 그 다음 과거 있었고요. 그 다음 미래가 있었죠.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죠, 현재. 이건 뭐예요? 바뀔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 다음 과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 역사가 들어가면 과거구나. 그쵸? 그 다음 미래는 어려울 거 없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만 과거, 미래는 미래로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이나 be going to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괜찮을까요? 네. 한번 풀어보실까나? 풀어보세요. 자, 한번 가보실까나요, 여러분들? 1번은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형광펜 한번 쳐볼 수 있겠어요? These days.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이러한 날들이 아니라요. 요거는 뭘 나타내냐면 요즘이란 뜻이에요. 그럼 서연아, 요즘이라는 건 뭐야? 오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제도 그랬고, 아마도 내일도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요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is가 온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my phone이 주어, is가 동사, very slow는 부사죠, 부사. a로 빼시면 되겠고요. 요 놈은 형용사겠어요. 보어 처리하시고요. 알파벳 c가 보어입니다. 그 다음 요 놈은 부사로 이렇게 요즘이란 뜻의 시간이니까요. 역시나 A로 표시를 하시죠. A로요. 됐죠? 그래서 내 전화기가요. is very slow. 매우 느려요. 요즘 느려졌어요. 라고 해서 바뀔 가능성이 없죠. 어제도 느렸고 지금도 느렸고 내일도 느릴 거고. 됐죠? 2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형광펜 들고 어디에다만 밑줄? 여기. in 1903년. 어때요? 이거 과거인데요? 맞죠? 과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make의 과거형인 made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write brother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겠죠? made가 동사가 되죠? first airplane이 목적어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괄호 열고 닫아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 처리하시면 되죠. 즉, 라이트 형제가요, 어떻게 했대요? Made the first airplane,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1903년에 이렇게 되겠죠.
3번 보실까요? freeze란 단어는요, 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water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어때요? 물이 0도에 어는 건 어때요? 바뀔 가능성이 없죠. 물이 0도에 어는 건 당연하죠. 100도에서 끓고 바뀔 가능성 없으니까 freeze에 현지형을 써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freeze에다가 어떻게 써요? 워터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죠. 그 다음 뒤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어 처리해 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윤희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freeze, 얼어요. 0도씨에서 얼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불변의 진리죠? 오케이. 4번은 보실까나? 4번은 보실까나? 여기요. this weekend에다가 형광펜 치시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번 주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미래를 나타내네요. 이번 주말에 뭐뭐 할게.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동사 원형 mit을 써주면 돼요. 앞에 will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적어로는 my cousin. cousin은 참고로 사촌이죠.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부산 명사. 그 다음 this weekend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그냥 부사 처리하시면 되겠죠. A.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촌을 부산에서 이번 주에 만날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5번 한번 보실 거나? 어디에다 형광펜? 여기요. 지난밤, last night.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watch의 과거를 써달래. 그럼 어떻게 써요? 집어마 watched가 오겠죠. 이렇게. 그쵸? 그 목적으로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는 뭐 프로그램의 한 어떤 장르의 형태겠죠?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 last night은 시간을 나타내니까 수식어로 빼죠. A.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요, 다큐멘터리인데요. about은 여기서 뭐뭐에 관한, 즉 얼씬 바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지난밤에 봤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B번 한번 고쳐보실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 다시 B번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 문장 속에서요. 문장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바탕으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거를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봤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봤던 이런 거죠. 응? 레스트가 들어가면 뭐라 해서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레스트 요런 놈들이 들어가면 이건 과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과거 연도가 들어가도 과거고요. 그쵸? 그 다음 this가 붙으면 이건 미래였죠. 그죠? 요런 것들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 아울러서 요거 these days는 너무 괜찮은 단어죠. 요즘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쵸? 자, 요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 문장 속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시고 올바르게 한번 B번을 고쳐보시기 바래요. 시작!
자, 우리 B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B번은 보니까요. 와, 이거 동사는 지금 나와 있네요. 누구요? 트래블이요. 그래서 여행하다 그러지 마시고 이동하다 정도란 뜻도 있어. 그럼 문장의 주어는 사운드, 소리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된, 그럼 얘는 보호 자리 값인데 then 그럼 뭐뭐 보다 요 정도의 뜻이 있죠. 참고로 right는 빛이고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데 슬로워, 더 늦게 이동하죠. 빛보다. 이건 뭐예요? 아하, 이거 과학인데요. 빛이 더 빠르구나. 그럼 이거는 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세로나?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ed를 빼시고요. 빼시고 그 자리를 s를 집어넣으셔서 트래블즈가 정답이겠죠. 현재형으로요. 2번 한번 보시면 어때요? 어디에다 광펜? next month.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달이라고 한 건 뭐예요? 미래를 나타내죠. 여기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니 정답은 앞에다가 will을 넣으시고요. 동사원형 자리값이니까 ed꼴을 빼야죠. 그래서 will start가 정답이겠죠? 3번은 보시면 어디에다 여러분들 또 찾아보셨어? 그렇죠. last year 잡아내셨나요? 이거 작년이거든요. 작년은 시기적으로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will be가 아니라 과거 시제니까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 자리를 was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4번 보실까요? tomorrow.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있죠?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얘는 going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to가 빠졌잖아요. 그래야지만 take라는 동사 원형 자리값을 취할 수 있죠. 5번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다가요? yesterday죠. 어제입니다. 그래서 앞은 요건 좀 보실까? 여기 동사 있죠. goes. 그래서 우리 앞에 요 자리에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 현재 시제니까 이거는 뭐예요? 습관이죠.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셔. 그래서 그는 보통 어떻게 된대요? 잠자리에 늦게 드는 게 늘 그러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제만큼은, 그죠? 하지만 어제만큼은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니까 요 자리는 뭐가 와요? yesterday라는 과거 때문에 과거 시제로 바꿔야 되겠죠? 정답은 went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 밑에 C번 보이십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 영작 진행해 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쓴다. 주어진 단어가 keep밖에 없네요. 이게 쓰다라는 뜻인데. 그럼 매일 쓴다는 건 뭐예요? 요 자리죠. Every night, 매일 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뀔 가능성이 제로죠, 제로. 그럼 어떻게 써? 현재형으로 써야 되니까 he 넣어주시고, 그 다음 keep에다가 현재형을 써야 되니까 s 붙여야죠. keeps.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다음 2번은 어제 도서관에 그 책을 반납했니? 라고 했으니 이건 뭐예요? 과거죠. 과거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과거. 그죠? 그래서 의문문의 형태가 되는데요. 동사는 지금 return이라 해서 일반 동사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 의문문은 두 동사를 써서 앞에는 과거형이니까 did가 오겠죠. 그 다음 you가 오겠죠. 그 다음 return 그대로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겠네요. 됐죠? 그래서 did you return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요. 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건 뭐예요? 그래요.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그들은 그래서 they 주어 잡고요. 그 다음 미래를 나타낼 때 뭐라고 써요? are going to 써주시면 좋죠. are going to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뭐 써요? 이사할 거니까 mo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죠. 됐죠?